교육의 핵심은 제가 보면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남이 한 것을 모방하면은 같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우리 창의성이라는 거는 우리 스티브 잡스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대기자 TV 또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코딩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국영수 다음에 코딩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국영수 코라는 말까지 유행을 했었거든요.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코딩 교육이 너무 낯선 개념인데 어떻게 좀 인식을 하면 좋을까요? 코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부모님들이 사실은 제가 2차 산업혁명의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서의 암기식 교육, 어떤 법칙을 가지고 찾아보는 이런 교육만 매달리는데 사실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생각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코딩 교육인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차단시키고 이게 도구로부터 차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코딩 교육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구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따라하기식 교육보다도 내가 생각한 문서를 하나 만드는 것들도 워드 프로세스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나만의 독특한 문서를 만드는 것도 코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딩은 어떻게 보면은 명령어들의 집합인데 명령어들의 집합.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학생한테 뭐 해라 이렇게 동사 있잖아, 그죠? 네. 동사를 이야기하는 게 결국 명령어를 내리는 건데 이 명령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리느냐. 그걸 효율적으로. 도구 안에서. 예, 도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떤 도구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더라도 대부분 한 5% 정도 도 못 쓸 겁니다. 5%, 3% 정도 못 쓸 겁니다. 실제. 네, 도구를요? 예, 실제 편집장님도 워드 프로세스를 한다면은 뭐 쓰던 각- 것만 써요. 각 기능들이 기능이. 많잖아,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 결과들을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레포트를 받아보면은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메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각 기능들을 스스로 탐구하기도 하고 그런 행태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코드 하면은 CODE 하면은 자 어떤 값을 코드인데 법 조문도 코드입니다. 그죠? 법 조문도 코드인데 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헌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고를 갖는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명령어를 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갈 때도 우리 학부모님들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보면은 내가 어디 놀러 가는 프로그램 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놀러 가는 사람들끼리 7시에는 모이자, 8시에는 뭐 하자, 9시에는 뭐 하자. 이렇게 약속 정하고 행동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사실 생활 속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나 안 짜나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라벨로 뭐 집에 냉장고에 뭐 오늘의 할 일을 순서적으로 적는 거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코딩입니다. 그죠? 심지어 우리가 레시피에서 음식 하는 거 이것도 코딩이죠. 음식 하는 것들도 음식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순서가 예를 들어서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4개끼리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순서가
조금 수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4팩토리아 계잖아, 그죠? 아, 어려워지네요. 예? 벌써. 4 곱하기 3 곱하기 처음에 4개를 내릴 수 있잖아, 그죠? 네. 그 한 개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3개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 2개가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4, 3, 2, 1 하면은 4개의 명령어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명령어 행동이 사실은 값이 달라지겠죠. 24개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딩이라는 게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가 되고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제가 보면은 코딩이 중요한 거는 이미 3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중요했고 그 3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그 코딩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미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인데 지금 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인구가 한 40억 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40억 명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정리하고 생각하고 뭐 나열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 페이스북이 되는 거고 뭐 네이버가 되는 거고 40억 명이 생각하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연계되는 게 아니라 사물하고 연계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 예. 뭐냐면은 모든 센서하고 사람하고 연계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연계의 핵심 악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3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했었는데 더 중요해졌다. 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화시켜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인재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교육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의 핵심은 제가 보면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코딩을 통해서. 예, 코딩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입니다. 뭐냐면은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남이 한 것을 모방하면은 같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우리 창의성이라는 거는 우리 스티브 잡스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 미안하지만은 내가 컵을 다르게 하나 생각했다 하더라도 컵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또 노트북을 내가 새로운 이상한 노트북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요즘 이제 3D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을 직접 만들려고 하면 꽤 힘들죠. 그렇죠. 저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예. 뭐 의자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생각한 의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고 각 그렇죠. 부품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 도구를 써서 바로 만들 수가 있죠. 앞으로의 전망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더 소프트웨어가 더 활성화되는 거겠죠.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인도나 뭐 중국이나 미국의 대학들은 만약 주 전공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부전공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도 과학기술은 많이 하지만 거기서 쓰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외국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이게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 물론 이제 우리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중에 뭐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좀 세계적으로 좀 나간 소프트웨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는 그 능력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사나 전공이 있더라도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익혀야 된다. 익혀야 된다. 예, 내가 또 만들어야 된다. 많은 어머님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코딩 교육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만약에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실제 이제 공교육에서 커버해야 되는데 공교육에서 17시간 초등학교 17시간을 해서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부족하죠. EBS에서 네. 이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솝이요? 이솝, 예. 이 이솝이라는 사이트에서 EBS에서 우리 그 가기정통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풍부한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도 있고 클래스도 가상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그는 이솝에 정부가 제공해주는 네. 소프트웨어 기능을 학습할 수 있게끔 컨텐츠가 많이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솝이라는 사이트나 또는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은 그 IT 업계에서 돈을 내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code.org라는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코딩 전문가분들이 그 프로그램 활용하면 좋겠다고 코드.org를 많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해외에서는 이렇게 무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EBS가 있었네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보고 혹시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예, 또 만들어보고 접근도 접근도 해보고 해보고 그렇게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솝의 가장 큰 특징이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평가가 되면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지 숙제가 말자라는 되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16시간, 17시간 하는 컨텐츠 내용이 6종 교과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들어와 있고 선생님들이 좀 선도학교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하면 기술적인 부분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부모님이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좀 덜 수가 있을까요? 코딩하면은 정말 집에서 친구들이 계속 컴퓨터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이 컴퓨터를 모를 경우에는 못 도와줄 것 같다는 장벽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은 도와주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 해주는 이런 멘토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안내만 잘 해주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내만 잘 해주면은. 그러면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면은 책을 읽는 능력에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모든 사람들이 각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들은 전부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책이에요. 예.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컴퓨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시간만 학생보다 똑똑하고 둘째 시간부터 학생이 교수보다 더 똑똑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들은 내 전공 분야 아닌 것들은 깊게 볼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학생들은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 분야를 파고들면은 거기에 놓아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귀한 말씀이 이공계 인재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큰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재교육과 코딩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셨을 것 같고요.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기자 TV